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기보다는 이쪽은 시장 자체가 생겨나냐 아니냐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스윙머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 분야보다도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궁금해했던 편이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주목하지 않는 시장을 한편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작은 시장입니다. 이런 DMS 관련 쪽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어느 시기에 L4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이 시장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에어백이 등장을 했고 안전벨트가 등장을 했듯이 자율주행의 시대에 알맞는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것으로부터 이 시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완벽이라는 것은 L4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L5에 대해서는 웨이모 CEO도 이전에 얘기한 바 있었죠. 완벽한 계절 조건을 페널티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솔루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실제 상황에 주로 자율주행이라고 함은 L4를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로 제가 지켜보는 기업들을 담아봤는데요. L2 수준에서 L4로 수준하는 접근의 대표적인 주자는 테슬라와 모빌아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자체의 심경망을 상당히 가벼우면서 효율화시켰고 딥스케일 인수를 통해서 아키텍처 검색 시간을 줄였으며 앞으로 도조를 통해서 GPU를 통한 전체 뉴럴넷 풀빌드 업데이트 시간 자체도 훨씬 더 줄일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 있고 빨리 다룰 수 있고 하게 된다는 점이죠. 모빌아이는 이미 ADAS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해당 차량들로부터 엣지 케이스와 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빌아이가 내놓은 바는 슈퍼비전 ADAS를 내놓았죠. 슈퍼비전은 카메라 기반 소프트웨어 스택이기 때문에 L2에 속하고 ADAS에 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빌아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스택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리던던시, 중복성을 통해서 라이다와 레이더 스택을 합친 후 2022년에 로보택시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모빌아이의 강력한 힘은 보통의 웨이모나 크루즈 쪽은 라이다를 통한 HD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하지만 확장성이 현격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오펜싱, 어떤 특정 지역, 도심 일부라든지 이런 곳에는 적용성이 있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적용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REM을 통해 초당 10KB 미만으로 압축한 크라우드 소싱 맵을 모든 데이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공유를 하면서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HD 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더 안전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HD 맵과 다양한 센서들의 중복을 통해 도심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접근법이 있을 것이나, 이쪽은 경제성과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적어도 5년간은 L2 시장 정도가 우세할 것입니다. 물론 카메라 기반도 레인지넷이나 이미지넷 등 머신러닝을 사용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갑자기 L4로 날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당분간은 편리함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MIT의 렉스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더 안전하거나 더 빠르고 더 싼 것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사람의 주행 경험 자체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만 안전한 정도이더라도 충분히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을 훨씬 줄여준다는 장점들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편안한 주행 경험, 이는 주의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다 아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 안의 코끼리처럼 쉽게 무시당하고 있는 주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협회들이 발표하는 트렌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을 내기 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장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죠.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생김으로써 일하기는 더 편해졌고 대화하기도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줄어들었죠.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보통의 경우 적용되고 나서야 알게 되죠. IIHS, 자동차 보험사들이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험협회이죠. 1959년에 설립되었고 사설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를 통해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안전장치를 제안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해당 협회가 만든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개선하기도 하죠. 그곳에서 202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MS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이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최근 11월 19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죠. IIHS와 MIT의 에이지랩스가 공동 연구한 결과 한 달 동안 자원자를 뽑아 20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주어봤습니다. 10명에게는 렌즈로버 이보크 그리고 다른 10명에게는 몰보의 S90를 줬습니다. 이들은 점차 ADAS 레벨 2를 믿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이 지나자 자꾸만 스마트폰을 만지고 양손을 휠에서 더 자주 떼는 등 위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ADAS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점차 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아는 정보였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한 곳이 IIHS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직접 운전에 비해서 차선 유지 정도만 익숙해지는 순간에도 휠에서 양손을 떼는 정도가 1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레벨 2 적용을 시작할 때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고 휠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더 확실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운전자가 잘못된 안전감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 결과였다고 소결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전으로 들어가 보죠. 2020년에 발표한 첫 번째 자료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IIHS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안전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가 지속해서 도로의 환경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해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오토파일럿 사고가 운전자의 산만으로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동시에 차량 회사들에게는 일종의 가이던스를 준 바 있습니다. 운전자의 운전 행동 내 이탈을 최소화하고 자동화 기능에 대한 맹신을 방지하며 예측 가능한 자동화의 오용, 한마디로 계속해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주의가 이탈할 때 경고를 주라는 의미이죠. 이 부분에 대한 표준 개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1년, 2년 만에 연구해서 내놓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쭉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핸들에 손을 올리는 것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DMS는 있으나 이를 이제 청각적, 시각적, 물리적 경고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꾸준히 보시면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웨이모가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회사들은 L3를 건너뛰는가 칼럼에서도 이른 바 있었지만 구글은 2012년 렉서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을 내놓으면서 L2에서 L3로 점진적 도약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웨이모는 긴급 상황에서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언제든 다시 차를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뒷좌석에서 가서 비디오를 보거나 하는 등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웨이모는 이것에 대해서 먼슬리 리포트에서 자동화 편향이라고 명명하고 L4로 바로 향하는 솔루션으로 전략을 고친 바 있었죠. 사전에도 첫 번째로 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듯이 이 전략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찍이 이런 고민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IHS는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5단계로의 L2 자율주행에 대한 주의 유지 시스템을 권고하게 됩니다. 시각적 장치, 그리고 여기에 청각 혹은 좌석 진동 장치, 더 센 시각과 물리적 경고와 네 번째부터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다섯 번째는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차를 세우고 잠금을 걸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여기 중복되는 시각적 장치입니다. 캐딜락 CT6에 들어간 제품, 요것이죠. 이것과 같이 운전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은 얼마큼 떼고 있는지, 자는지 이런 것으로부터 머신러닝된 모듈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캐딜락 CT6에 기반해서 생각하자면 해당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시잉머신의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IIHS와 유럽 내 안전기관 등의 제안으로 인해서 유로앤캡이나 컨슈머 리포트 등 여러가지 이전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매기는 기관들에서도 점차 ADAS 시스템에 있어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점차 운전자를 관리하는
DMS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중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죠. 2018년 5월 일론 머스크는 비전 기반의 DMS를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꽤 많은 것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것도 하나이긴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 아이 같은 경우는 머리 위치라든지 시선이라든지, 그리고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 인식을 해주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거나 마스크를 끼더라도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나와있죠. 그래서 최근에 IIHS나 차량 안전 연구기관들이 L2 안전 기준에 대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접목한 유로엔캡이라든지 컨슈머 리포트의 기준이 시장 변화의 선행지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현재 내그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잔소리꾼 이런 뜻인데, 이런 내그만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휠의 토크로 측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터만으로도 무력화하기 쉬운 상태라는 점입니다.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오용의 가능성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죠. 그러면서 한편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세상의 차는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마켓쉐어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향할 가능성이 높고, 머스크가 2013년 모델 S 화재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기술에는 기존 것보다 더 강력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사회의 암묵적인 흐름입니다. 때문에 점차 시각 기반의 DMS를 베이스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미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하겠다는 제품군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결국 혹은 언젠가 나중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엣지 케이스를 많이 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희귀한 사항들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99.9999%로 구가 무한대를 향해 감에 따라 점차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꽤나 많은 비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시각 기반을 충족하는 DMS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시스템 L3를 넣기 위해서 포드의 마하 2와 F150에는 DMS 장치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곳에 시잉머신과 비오니어의 솔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로 꼽는 DMS 주자들은 시잉머신과 스마트 아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아이는 BMW의 X3, X4, X5, Z4, 그리고 3시리즈와 8시리즈의 DM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기업 모두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중에 거의 모든 부분은 앞으로 DMS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시잉머신 같은 경우는 포드의 향후 전기차 제품군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고, 앞으로 유럽의 프리미엄 기업들 중 몇몇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차세대 제품군에 대해서 만들 것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년에 나오게 될 마하 2 모델에 대해서는 시잉머신이 발표했던 바 있었죠. 이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잉머신의 포비오 칩을 활용했으며, 왼쪽은 비오니어의 체계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 모듈을 팔겠다고 하는 야망인데요. 비오니어를 보여드린 이유는 포드에 적용되게 된 계기가 비오니어를 통해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의 협력사로서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다는 벨로다인과 드라이빙 모니터링에서는 여기 시잉머신, HD맵에서는 탐탐 유명하죠. 탐탐과도 협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하 2에 들어가는 모델의 스펙이 비오니어의 DMS 스펙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오니어와 시잉머신이 합작하여서 자일링스 칩 기반으로 포드의 DMS에 들어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잉머신의 제품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에 생산 예정인 제품들과도 많이 협력 중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내는 기업은 스웨덴의 스마트 아이와 호주의 시잉머신인데요. 스웨덴의 스마트 아이는 현재 4개의 서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고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제품들의 스마트 아이 솔루션도 많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해당 발표를 보게 되면 4개의 OEM 중 2개가 신규 고객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체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럽의 프리미엄 제조업체이죠. 그리고 기존 2개는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시잉머신이 그랬듯이 2018년에 협력을 통해 밝힌 후 올해에 이제 밝혀진 포드 마하 2처럼 나중에 이제 밝혀지 겠죠. 자동차 플랫폼들은 2022년에 스마트 아이 쪽에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며, 스마트 아이 CEO는 이것이 향후에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차세대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앞서서 새로운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처럼 안전장치 중 하나가 될지 모르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그 기업들 중 시잉머신과 스마트 아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들의 동향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